한밤중 2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방광이 항상 가득 찬 느낌에 시달리며 밤새 화장실에 여러 번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55세나 60세 이상이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몇 가지 실수를 바로잡기만 해도 대부분의 경우 즉시 상황이 나아집니다. 실제로 70% 이상의 중장년층이 매일 밤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변 욕구를 자극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까지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방광을 더 잘 조절하게 될 뿐 아니라 기억력, 이동 능력, 삶의 질까지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연구는 더욱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밤에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70% 가까이 높고 심장질환 위험도 50%나 증가하며 단 6개월 만에 기억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주 깨어나면 우리 몸은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단계는 몸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며 기억력을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사실은 이런 증상이 대부분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밤마다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이른바 야간의 7가지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번과 7번 항목은 반드시 고쳐야 할 핵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적을 살펴봅시다. 많은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증상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밤에 3번, 4번 이상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이 내부적으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한밤중에 1~2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상은 수면의 질을 망치고 아침에 늘 피곤한 상태로 만든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증상이 사실은 초기의 조용한 질병 신호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든 습관 때문입니다. 그 습관은 얼핏 보면 건강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을 위해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 여기지 마세요. 밤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화장실을 오가며 다음 날까지 지친 상태로 사는 삶, 이젠 멈춰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 진짜 원인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적, 2시간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중장년층의 85% 이상이 매일 밤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겉보기엔 건강을 위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잠자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샐러드를 먹거나 수박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것 말입니다. 건강에 좋은 행동처럼 느껴지죠. 실제로도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런 음식들, 특히 자연식이나 가벼운 음식들조차도 수분이 9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잠자기 2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당신의 신장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인식하며 쉬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장은 단순한 물 한 잔과 음식 속 수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은근히 이뇨작용을 자극하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브차는 가벼운 이뇨 효과가 있고 토마토 수프는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풍부해 신장을 더욱 자극합니다. 수분이 많은 채소로 만든 샐러드나 달콤한 수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이라도 당신의 몸은 아직 낮 시간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방광은 밤새 단 한순간도 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건강한 식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섭취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곳에서 자연광이 뚜렷하다면 해가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비뇨계통도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밤중에 갑자기 갈증이 날 경우에는 큰 물컵으로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마시거나 얼음을 입에 머금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간단한 조절만으로도 첫 며칠 밤부터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깊은 수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몸은 그 시간을 활용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3번째 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혹시 몰라서 미리 화장실에 가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전체 중장년층의 9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오히려 방광을 훈련시켜 당신의 몸이 스스로에게 방귀를 들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여행 떠나기 전, 회의 들어가기 전 등 특별한 상황에서 미리 방광을 비우는 건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방광도 근육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만약 반쯤 찬 상태에서 자주 비우는 습관을 들이면 방광은 점점 더 적은 양의 소변에도 가득 찼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아주 적은 양에도 긴급 경고 버튼이 눌리는 것이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의 기능적 용량은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약 30만 400ml의 소변을 편안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예방적으로 자주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면 10만 150ml만 되어도 뇌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당신은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 겨우 반 컵 분량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점을 꼭 이해하세요. 방광을 잘못된 방식으로 습관들이면 뇌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며 밤새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이 습관은 단지 수면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밤중에 자주 일어나면 낙상이나 넘어짐 사고의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고관절 골절, 두부 외상, 심지어 장기 입원까지 이어지는 노년층 사고의 상당수가 바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습관은 불면증을 유발하고 오늘도 잠 못 자겠지 하는 예측 불안을 만들어 결국 심신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잠들기 전에 한 번은 화장실에 다녀오되 그 이상은 습관적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낮 동안에도 매 시간마다 혹시 몰라서 화장실에 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가 생겼다면 방광 기능을 재훈련해야 합니다. 근육처럼 훈련이 가능한 것이 방광이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정말 마려울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며 하루에 3에서 4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배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4번째 적으로 넘어갑시다.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자는 자세와 베개의 사용 방식이 밤중 배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복부를 압박하는 자세로 잠들면 방광의 추가 압력이 가해지면서 뇌가 이를 가득 찼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적은 소변량에도 깨어나는 일이 생기죠. 또한 잘못된 베개 높이 또는 자세로 인해 호흡이 얕아지고 특히 비만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해져 방광의 작은 압박에도 쉽게 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자세는 옆으로 눕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입니다. 복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골반을 정렬시키고 기도를 확보하며 혈액순환까지 도와줍니다. 반대로 엎드려 자는 자세나 너무 높은 베개는 피하세요. 특히 목과 복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게 되면 수면 중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을 대고 자거나 밤새 자주 뒤척이는 사람이라면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대어 자세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면 자세만 바꾸어도 밤새 방광이 더 편히 쉴 수 있어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간과하는 마지막 3가지 실수. 그 중에서도 5번째 적은 다리 부기 혹은 체액 정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다리나 발목이 붓는 현상,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몸 안에 수리터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수분은 당신이 누워있을 때 다시 순환계로 돌아와 신장을 거쳐 결국 방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체액 재분포라고 부르며 자주 밤에 소변을 보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밤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신장은 다리나 발에 고여있던 수분을 소변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바로 몸이 회복하고 쉬어야 하는 그 시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말 자국이 다리에 선명하게 남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고 둔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자기 전에는 꼭 벗어야 하며 압박 강도는 의료진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다면 12시간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간단한 운동이나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세요. 하루에 2030분 정도 다리를 벽에 기대고 올려두는 것도 림프 순환과 정맥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트륨 섭취 과다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과자, 시판 빵, 햄, 소시지, 즉석국, 단맛이 강한 음료나 간식 등에는 숨은 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액 정체를 악화시키고 야간 배뇨를 유발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이뇨작용을 유발해 밤중에 더 자주 깨어나게 만듭니다. 만약 위와 같은 노력을 해도 다리 부종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는 간, 심장, 신장 또는 내부 정맥류 같은 보다 깊은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제 6번째 적,
열기와 잠옷의 함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실수는 많은 이들이 과소평가하지만 교정했을 때 거의 즉각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기는 당신의 침실 온도와 몸이 수면 중에 경험하는 천을 말합니다. 방 안이 너무 덥거나 두꺼운 잠옷을 입어 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밤에 반드시 분비되어야 할 호르몬의 생성이 방해받습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은 바소프레신 혹은 항인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당신이 잠든 동안 과도한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수면 초기 단계에 천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그 결과 밤새 여러 번 깨어나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천이 너무 높으면 신장 기능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수분을 더 많이 걸러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이 있다면 실내 온도를 19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두꺼운 플란넬 소재의 잠옷이나 통풍이 안 되는 직물은 피하고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리넨 소재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지역에 살고 있다면 창문을 열거나 소음이 적은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면 중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면 이미 몸이 환경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더운 옷을 입고 자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수면 중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7번째 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증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습관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한다면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몸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요도가 조금씩 막히고 있을 수도 있고 만성 변비로 인해 장내 노폐물이 골반과 방광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 간, 신장 기능 이상이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질환은 우리 몸의 수분 처리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 정맥류나 순환장애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수면 무호흡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자는 중 잠시 호흡이 멈추는 질환으로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고 소변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다 고쳤는데도 여전히 밤에 2번 이상 깨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만 해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 가능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